안녕하세요. 동화쓰는 인정진입니다. 오늘은요, 책을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작품을 잡지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단편 동화인데 아직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이 배경은 프랑스의 작은 한글 학교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프랑스 디종에 사시는 한글 학교에서 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노선주 선생님이 이 소재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선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 제가 살을 붙여서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귀로 만든 스프입니다. 수진, 아이들은 쉼없이 나를 불렀다. 자기가 한 게 어떠냐고 봐달라고 묻는데 물론 다 멋지고 환상적이었다. 아이들은 누구나 멋진 예술가였다. 그림을 그려도 글씨를 써도 종이를 오려도 춤을 추어도 아이들은 다 예뻤다. 한국인들은 나를 배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프랑스인들과 아이들은 나를 수진이라고 불렀다. 어떤 때는 수자가 잘 안 들리고 진을 길게 발음해서 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프랑스 작은 도시의 아주 작은 한글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나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아이들, 그 아이의 부모님, 또 아이들의 조부모님까지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샤틀렌의 할머니가 나에게 물었다. 우리 이웃의 한 청년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여기서 다른 요일에 어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나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만 가르쳐요. 성인반을 만들 형편이 아직 안 돼서요. 아쉽군요. 어른이 한국어를 배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 청년은 한국의 고향인 입양인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든 당장 성인반을 만들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글 학교는 한국 교포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받을 수 있었지만 외국인을 위한 지원은 받기가 힘들었다. 지원금 없이 성인반을 운영하기란 정말 어려웠다. 한국어 교실은 아니지만 한국 요리 취미반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만 내면 한국어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멋진 소식이네요. 당장 알려줘야겠어요. 샤틀렌의 할머니는 내 전화번호를 그 청년에게 알려줘도 되냐고 묻고는 그 청년의 전화번호도 내게 알려주셨다. 막심, 그게 그의 이름이었다. 다음날 아침 막심에게 전화가 왔다. 장소와 시간, 비용을 알려주었다. 다음 요리 시간은 삼겹살 구이와 겉절이였다. 겉절이는 매운 고춧가루를 섞은 샐러드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다.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조리시설 빌린 곳이 좁아서 10명만 예약을 받거든요. 마담 배 감사합니다. 계속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던 막심은 마지막에 천천히 또박또박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언제 한국어를 배운 걸까? 2주 후 요리 교실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막심은 앞치마와 행주수건 2권까지 새 거를 가져왔다. 요리 교실은 한글학교 선생님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요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실이었다. 그날은 오 선생님이 요리를 맡은 날이어서 나는 막심 옆에서 열심히 한국어로 프랑스어로 설명을 하고 오 선생님의 설거지를 도왔다. 프랑스인이 대부분인 요리 수업이라서 한국어는 조금만 쓰고 프랑스어로 설명을 하는 일이 많아서 막심이 실망할까봐 좀 걱정이 되었다. 막심은 말이 별로 없고 가만가만 웃는 청년이었다. 눈치를 보니 한국어를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만 외워가지고 온 모양이었다. 매번 요리가 끝나고 떠들며 음식을 먹고 치우고 나면 요리 교실은 밤 10시가 다 되어서 끝났다. 요리 교실에 막심이 여러 번 오고 요리 교실 친구들과 다들 낯이 익어가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뒷정리를 다 하고 교실을 나섰는데 막심이 나에게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마담 배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요리 수업 시간에 제가 아는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부탁이겠죠? 제가 아는 요리면 가능하지. 어떤 요리인데요?
제가 어릴 때 한국서 먹어본 기억이 있는 요리인데 요리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매일 한 번씩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긴 요리인지 설명해 봐요. 내가 아는 요리면 만들어 줄게요. 그게 좀 이상한 요리였어요. 스프였는데요. 스프 안에 귀가 들어 있었어요. 귀요? 귀가 들어간 음식? 순댓국이라면 돼지기가 들어갔을 테고 어린아이가 그걸 인상적으로 기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냄새 때문에 순댓국을 요리 교실에서 끓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내가 끓여서 보온 통에 1인분만 담아와서 먹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입양인들에게 간절한지 나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팥죽이라든지 쑥개떡, 김치전, 특이하게 파김치를 말한 사람도 있었고 매워서 울면서 먹었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순댓국을 왜 그렇게 자주 먹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막심의 생모는 순댓국밥집에서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팔고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아이에게 먹였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보통 아이를 입양 보내는 엄마들은 굉장히 가난한 엄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복한 집 아이가 입양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 나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순댓국을 검색해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막심, 이 사진 보세요. 이 음식 맞나요? 이건 순댓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순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요. 막심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럼 대체 무슨 귀가 들어있다는 것? 이상하네. 그 스프에는 희고 말랑말랑한 귀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음식을 무슨 음식인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말하고 막심과 헤어졌다. 막심은 오토바이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집에 와서도 내내 그게 도대체 무슨 음식일까 정말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스프라고 말하는 거는 국일 수도 있고 탕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토끼탕에 토끼귀가 들어갔을까? 익으면 하얗지 않을 텐데 내가 아는 음식 재료 중에 귀라는 말이 들어가는 음식은 미역귀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역귀를 하얗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어린아이라도 까만색과 하얀색을 분명히 구별했을 테고 그 기억 속에 흰색이라고 분명히 기억이 돼 있으면 그거는 미역귀는 아닐 테고 도대체 무슨 음식이었을까? 자,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에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물을 마시다가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나예요. 아이고야, 배 선상님이시네. 별일 없지? 그럼요. 엄마, 입양인 출신 청년이 어릴 적에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있대요. 그걸 먹고 싶다는데 대체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대요. 그래, 그런 거라면 꼭 만들어줘야지. 어려운 음식인가 보다. 뭐가 들어갔다고 하더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귀가 들어갔대요. 국물에 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국이었다는 거예요. 귀가 들어가? 소귀? 아니요, 하얗고 말랑말랑한 귀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프랑스로 입양 온 사람이니까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얗고 말랑말랑한 귀 같은 거라고? 아이고, 그러면 그거 수제비다, 수제비. 수제비? 갑자기 눈앞에 불꽃놀이가 펼쳐진 기분이었다. 역시 엄마에게 물어보길 잘했다. 엄마에게 물어보면 뭐든지 해결이 되니까. 엄마는 수제비 반죽하는 법이며 국물 내는 법을 자세히 일러주고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야, 수제비를 자주 먹였다면 가난한 엄마였나 보다.
한 달 후 다시 요리교실 홍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나는 기획안에 수제비와 호박전을 넣었다. 다른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내게 물었다. 수제비는 좀 약하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고급 요리만 했잖아요. 서민 요리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재료비가 남겠어요. 요리교실 역사상 처음이죠. 재료비가 남은 건. 수제비로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죠, 이번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수제비는 너무 밋밋한 것 같다 그래서 삼색 수제비를 하기로 하였다. 시금치 즙으로 초록색 반죽을 만들고 홍당무 즙으로 주황색 반죽을 해서 삼색 수제비를 만들면 모양이 훨씬 예뻐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필 그날 막심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시작하는 시간에 오지 못하고 식사하는 시간에 되어야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할 수 없이 막심에게 먹일 수제비는 내가 만들었다. 수진, 왜 수진은 우리처럼 세 가지 식으로 반죽을 안 해요? 이거는 막심에게 줄 거예요. 막심이 오늘 지각하니까 미워서 흰색으로만 만들 거예요. 수진 너무 냉정해요. 학생들은 웃으며 자신의 반죽을 막심이 오면 주겠다고 떠들며 열심히 요리를 했다.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내고 고명으로 올릴 호박도 채 썰어서 볶았다. 남은 당근도 채 썰어서 국물에 넣었다. 막심이 헐레벌떡 교실로 들어섰다. 나는 그때부터 팔팔 끓는 국물에 수제비 반죽을 떼어넣기 시작하였다. 막심, 이 음식 맞아요? 막심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가 수제비 반죽을 넣는 냄비 옆으로 다가왔다. 맞아요. 이 귀가 많이 들어갔어요. 막심, 이건 귀가 아니고요. 수제비 반죽이에요. 수제비 반죽, 수제비라고 부르죠. 나는 반쯤 남은 반죽을 막심에게 내밀었다.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얇게 반죽을 뜯어서 국물에 넣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국물 간도 한번 맛을 보세요. 하지만 막심은 반죽을 주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마담,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럼 오늘만 특별히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반죽을 뜯어 국물에 넣고 국자로 휘휘 저었다. 그리고 우동 그릇에 수제비를 담아주었다. 모두 삼색 수제비를 그릇에 담고 예쁘다고 사진을 찍고 웃는데 막심 혼자 흰 수제비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들 숟가락을 들고 수제비를 먹기 시작하였다. 나는 일부러 막심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학생들 사진을 찍어 주었다. 막심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고 수제비 한 점을 입에 넣었다. 그때부터 막심은 울기 시작하였다. 나는 막심에게 무어라 말을 걸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다들 놀라서 막심을 보고 서로 눈짓으로만 왜 그런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손짓으로 어서 밥 먹으라고 표시를 하고는 막심에게 다가가서 막심 어깨를 살짝 두드려줬다. 막심은 나를 보고 울면서 말했다. 이거 맞아요. 엄마가 매일 끓여주던 거예요. 저는 이게 늘 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와서 늘 이 귀수프를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왜 나에게 귀수프를 끓여주었을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금. 막심이 엄마는 무척 가난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해줄 형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일 이 수제비를 끓여주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난하면 이걸 먹나요? 지금은 수제비에 만나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먹지만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요. 밀가루만 배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막심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제비를 끝까지 먹었다. 막심이 입양이 있는 걸 아는 친구들은 막심이 엄마라는 말을 하자 다들 조금씩 눈치를 채고 다가와서 막심을 한 번씩 포옹해주고 갔다. 늘 장난스러운 올리비에가 막심에게 악수를 청하더니 말했다. 막심 축하해. 막심이 눈물을 옷소매로 닦고 올리비에를 쳐다보았다. 뭘 축하해? 아까 솔직히 좀 무서웠어. 막심이 엄마가 귀수프를 끓여줬다고 그래서 막심 엄마가 식인종인 줄 알았어. 그런데 밀가루 음식을 먹는 채식주의자라니까 너무 다행이야. 올리비에의 말에 다들 웃으며 축하를 했다. 막심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날 껴안고 말했다. 이제 엄마를 찾으러 한국에 가야겠어요. 무서운 엄마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잖아요.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절 기를 수 없었던 거죠.
엄마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보면 아마 더 많이 이해하겠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심의 엄마는 수제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세월을 견디었을까? 나는 남은 수제비를 떠먹으며 생각했다. 수제비로 막심 엄마는 막심을 불러댔구나. 막심의 귀에 대고 말했구나. 날 만나러 오라고, 날 찾으라고. 이번엔 내가 수제비 국물에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노선주 교장 선생님께서 디종에서 만났던 어떤 입양인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한 거고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에 대한 기억들이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한국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져도 그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는 입양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동화를 쓴 거고요. 이 막심이 또 자기 엄마를 잘 찾고 또 그걸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또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